현 직장에 들어가서 몇 년 일하고 나면 직장인분들은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아, 지금 직장 너무 좋다. 워라밸도 좋고 연봉도 괜찮고 여기 계속 있어야겠다. 꾸준히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과 떠나야겠다 생각이 들죠. 떠나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 어떤 이직하고 싶어하는 채용 공고를 알아보든 친구들과 이런저런 고민 상담을 하든 아니면 관련 게시판을 쭉 보든 유튜브로 검색을 하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내가 있는 포지션보다는 무언가는 좀 나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아진다는 게 지금 계신 포지션에서 약간 정말 미미한 차이를 만들어내기보다는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더 많은 향상을 바랄 겁니다. 그게 연봉일 수도 있고 복지일 수도 있고 회사의 네임밸류일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팀원들의 실력일 수도 있고 그 측면은 개개인한테 중요한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드라마틱한 향상을 이 커리어 여정에서는 커리어 점프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직장인분들은 어떻게 커리어 점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커리어 점프라는 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걷다가 뛰다가 점프를 할 때의 메커니즘처럼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원리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힘을 모으는 시간이에요. 점프를 할 때 인간이 기본적으로 걸어다니다가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잠깐의 준비 동작이 필요하죠. 그게 뭐 앉았다 일어난 걸 수도 있고 잠깐 종아리를 수축시키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의 현 동작에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즉 커리어에서도 준비 시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준비 시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재 주어진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이 이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고 이 프로젝트는 어떤지 잘 이해할 수 있고 해당 프로젝트의 문제 해결 능력을 계속 기르는 시간입니다. 이 준비 시간은 길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어떤 역량이 쌓였다 아니면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고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하게 커졌다라고 느끼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2, 3년일 수도 있고 5에서 7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커리어에서 본인의 점프를 위해서는 이 준비될 수 있는 단련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은 기본적으로 뛰어넘게 만들어져 있죠. 쉽게 말하면 뛰어넘어 봐야 잘 뛸 수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업무 내에서 굉장히 많이 주어집니다.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든 업무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적인 부분이든 면접 부분에서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준비 기간을 충분히 거치고 나서 내가 면접을 본다 하더라도 첫 번째 당연히 원하는 곳에 대해서 점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수차례 면접을 보고 또 떨어져 보고 이직을 열심히 준비해 보고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겪어본 다음에야 정말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커리어 점프를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 본 경험과 실력은 업무 생활 내에서 얼마나 본인이 열중했는가 정말 머리를 쥐어 짜내봤는가에 따라서 그 점프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내가 장애물을 실제로 프로젝트를 한 번도 제대로 진정으로 넘어보지 못했다면 혹은 팀원들과 무임승차를 해봤다면 아니면 팀장님의 지시대로만 했다면 결코 장애물을 혼자서 뛰어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 동안 나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장애물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다 넘어보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었는지 각기 다른 장애물 유형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본인이 스스로 터득하고 나면 앞으로 예상되는 커리어 여정에서의 모든 장애물에서도 본인이 뛰어남을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 자신감의 습관은 본인이 앞으로 점프할 때 분명히 그 높이를 더 높여줄 겁니다. 네 번째는 확실한 방향이에요. 본인이 어디로 뛰고 싶은지 그리고 거기로 뛰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방향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그 방향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고요. 그 방향에 맞는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정말 확실한 방향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 직장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어떤 프로젝트에서 경험했던 바를 토대로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관심이 있었고 재밌었던 사람인지 내가 어떤 게 내 가능성, 내 실력이 가장 잘 발휘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확실한 파악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본인의 몇 번의 점프를 반복하고 시도하다 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방향의 점프가 어떤 것인지 좀 더 뚜렷해지고 명확해질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점프를 했는데 그 방향성이 잘못 알아서 낭떠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점프라는 게 무엇입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아까 길러왔던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 그리고 본인이 힘을 충분히 부축해놨다면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원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점프를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모든 과정에서의 본인이 점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점프를 하고 점프를 착지해서 주변을 둘러보기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열정과 끈기가 있는 겁니다. 점프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그냥 걷는 거, 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프를 할 때 엄청나게 많은
관절과 근육들이 쓰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커리어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수많은 고비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수많은 실패가 있을 거고요. 그 모든 순간에 있어서 나 자신을 믿고 내가 어떻게든 커리어 점프를 해보겠다, 뛰어보겠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끝까지 필요합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해내신 분들을 보면 정말 하나같이 굉장히 독한 분들이에요. 점프의 기회는 누구한테나 주어지지만 실제로 점프를 해내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아닐 필요 없고요. 누구나 다 점프를 할 수 있다는 것부터 누구한테나 다 1%의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만약에 본인이 커리어 점프를 해내고 싶다, 혹은 지금 직장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동료들한테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커리어 점프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단련시켜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20년 뒤에 30년 후에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그때의 점프를 꼭 하길 잘했음을 깨닫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